안녕하세요. 스타터 제이든입니다. 스톡옵션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토스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보유했는데 그게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일까?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 지금 회사가 스톡옵션을 보유한 정한 시기, 지금의 가치로 몇 년 뒤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게. 이거는 스톡옵션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회사하고 나하고 정한 가치로 내가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바꿀게. 그러면 이거는 2년 뒤, 3년 뒤에 주식이 잘 성장을 해야 스톡옵션이 의미가 있겠죠? 지금의 가치가 주당 1,000원의 가치라고 치면 회사하고 나하고 주당 1,000원의 가치로 내가 몇 %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 2, 3년 뒤에 이 1,000원의 가치가 만약에 1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100배가 뛴 거죠. 10만 원의 가치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1,000원의 가치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전환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왜 줄까? 애사심. 맞아요. 애사심. 능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전략, 혹은 능력이 있는 인재를 계속해서 잡아두기 위한 전략. 우리 이거 조금만 더 같이 열심히 성장시켜보자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 때문에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운 미래로 봤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니까 결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작업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회사는 법인체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에는 정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가이드북 같은 거야. 정관이 존재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거야. 얼마의 룸 안에서 몇 % 이내에서 발행을 할 거야. 100%의 주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경영자가 미쳐가지고 지분의 50%를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으로 다 줘버려. 그러면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경영권이라는 건 주식의 수로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이 더 많아.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직원들이 담합을 해서 대표를 쫓아낼 수도 있는 거야.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데 50%를 스톡옵션을 남발했어. 드라마처럼 예진 PD가 직원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들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아 대리로 그 지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그러면 50%를 가지고 있는 예진 PD가 40%를 가지고 있는 제이든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이든 사임, 예진 PD 대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경영상의 문제를 악화를 방지하고자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스톡옵션에 대한 룸 자체를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예진 PD라는 능력 있는 PD를 내가 영입을 할 때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싶어. 그러면 주주총회 안에서 스톡옵션을 얼마큼 발행하겠다라는 주총 결의를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상법상 주주들이 몇 % 이상 동의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을 주겠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주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스톡옵션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얼마의 가치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것인가, 몇 %를 발행할 것인가, 이거를 몇 년 뒤에 행사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계약서에 있어요. 보통은 스톡옵션 계약을 한 다음부터 2년은 근속을 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2년에서 보통 한 3년, 4년 요 사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끔 만들어. 근데 그러면 2년 뒤에 스톡옵션 행사 바로 하고 주식을 뭐 누구한테 팔고 퇴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스팅이라는 옵션이 또 존재해, 그 안에서. 이거를 분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예진 PD한테 5%의 지분을 스톡옵션을 줬어요. 근데 5%를 2년 뒤에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만 2년 뒤에 행사를 할 수 있고 6개월 뒤에 1%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를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나눠 놓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회사의 가치를 키워가면서 같이 갈 수 있겠죠. 2년에서 4년 요 사이에 베스팅 옵션도 다 정리가 되고 발행을 마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스톡 옵션은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 케이스도 존재해요. 상법상 명시되어 있는 2년까지는 무조건 근속을 해야 돼. 1년 11개월에 퇴사를 했어. 그러면 행사를 못 해요. 스톡 옵션 무효가 돼. 2년 1개월 뒤에 만약에 퇴사를 했어. 그러면 이 스톡 옵션은 어떻게 될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신 3개월 이내에 이걸 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가 돼.
그래서 스톡옵션을 받고 퇴사를 하게 돼서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이것들을 뭐 현금화하고 다른 조직에 들어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톡옵션 제도를 되게 좀 현명하게 잘 쓰면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들은 C레벨을 영입하거나 회사에서 아주 필요한 역량인데 되게 코어한 직군, 뭐 데이터 분야 이런 직군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올 때는 팀장급들을 데리고 올 때도 스톡옵션을 발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잘 됐어. 토스처럼 진짜 공룡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근속 연수를 채운 전 직원한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근데 모든 회사가 다 이 스톡옵션을 무조건적으로 발행하는 건 아니다. 회사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거를 받을지 말지 행사할지 말지는 받은 사람의 선택이기도 하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예진 PD가 스톡옵션을 받았어. 2년 뒤에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이거를 주식으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2년 전의 가치로 주식으로 바꿨어. 돈을 일부 투자해서 주식으로 변환을 했겠지.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현금화 시켜야 될까? IPO, 상장을 가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모든 회사가 다 상장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트업 시내는 M&A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죠.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될 때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매각이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같이 판다. 그러면 내가 2년 전에 10억 가치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스톡옵션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10%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억이면 내가 1억을 넣고 20%를 전환시켰겠지. 근데 이게 회사 가치가 1000억이 됐어. 100배가 됐죠. 1억이 100억이 된 거지. 내 지분의 가치가. 그럼 이거를 매각하는 측에서는 1000억의 가치로 이거를 사가야겠죠, 회사를. 그럼 1000억의 가치로 사갔을 때 내 지분의 가치는 100억이니까 100억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존재해. 내가 가진 주식을 살 수 있는 누군가한테 파는 거야. 비상장 주식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구주 매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주를 판매한다, 구주를 판매한다. 구주, 옛날 주식, 내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인데 300억 가치에 내놨어. 그래도 30배잖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전환시킨 이 10%가 30억이 된 거죠. 그럼 30억만큼의 가치를 현금을 받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건 사실 회사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회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건 너무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많은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거보다 더 메리트 있는 제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옵션으로 스톡옵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를 같이 키워보자라고 얘기하고 C레벨을 영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야겠죠. 근데 그건 회사마다 너무 다르고요. 근데 회사가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 이 스톡옵션이 휴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꼬시는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남발하면 안 돼. 스톡옵션을 남발하게 되면 주식의 수나 주주 관계가 너무 복잡해져. 진짜 확실한 인물, 이 회사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인물한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년 뒤, 3년 뒤부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정말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사람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이 주식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경영자인가? 이런 측면을 같이 검증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집중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통 초반에 스타트업이나 팀 같은 경우는 뭐가 없잖아. 대표자, 기껏해야 뭐 CTO, CMO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3명, 4명이서 하는데 무엇을 볼까요? 아이디어가 중요할까? 아이디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이디어는 보통 초반에 생각한 아이디어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어. 피보팅을 계속 거쳐서 최적화를 시켜나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혹은 잠깐의 작은 성공에 뽕에 취하지 않는 그런 대표자의 성향과 끈질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제도를 좀 현명하게 써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이 사람을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데에 잘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스톡옵션을 발행한다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바로 행사할 수 있거나 주식의 가치로 행사가 되고 돈이 되려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다, 결국에. 그래서 스톡옵션을 받을 만큼의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결정할 때 대표자가 이 회사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스톡옵션을 발행받으면 될 것 같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